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정말 꿈만 같다고요? 이 복잡한 대출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모든 것을 아주 알기 쉽게 파헤쳐서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 말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집값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데 대출 문턱은 이상하게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 답답함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길은 있거든요. 막막하게만 보이는 이 시장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왜 이 대출이 지금 우리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두 가지 핵심 대출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 대출액을 결정하는 숨은 변수들을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 대출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출의 핵심 장점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LTV,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더 높게 쳐줘서 초기 자금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더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대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금리와 나에게 유리한 상환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자금과 월 상환 부담,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생애 최초 대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 둘의 차이점만 명확히 알아도 전략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시중은행 특례는요, LTV를 높여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최종 한도는 내 소득이랑 이미 있는 빚, 즉 DSR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변해요. 반면에 오른쪽의 정책대출은 소득이나 집값 기준이 좀 명확하고 까다로운 대신 그 문턱만 넘으면 아주 안정적인 금리와 한도를 보장받을 수 있죠. 결국 유연성이냐 안정성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정책대출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안정성이나 상환 구조 같은 면에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상품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정책대출로 튼튼한 뼈대를 세우고 혹시 부족한 부분만 다른 대출로 살짝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정석입니다. 그럼 우리 전략의 핵심인 두 가지 정책대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나한테 딱 맞는 걸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 표가 바로 핵심입니다. 제일 먼저 뭘 봐야 하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사려는 집의 가격이랑 우리 부부의 합산 소득이에요. 만약 집값이 5억 이하고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기준이 더 까다로운 만큼 혜택도 좋은 디딤돌 대출을 노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집값이 한 6억에 가깝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한도가 4.2억으로 더 높은 보금자리론이 여러분의 선택지가 되는 거죠. 이 표에서 내가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찾는 게 모든 것의 첫걸음입니다. LTV 70%까지 가능! 이 말만 철석같이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빌릴 수 있는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변수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놓치면 계획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이 숫자 6억 원입니다. 이 6억이라는 가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아주 강력한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려는 집이 6억을 단돈 1만 원이라도 넘어가면 보금자리론이라는 아주 좋은 선택지 하나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이 DSR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은행이 여러분의 연봉을 딱 보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으로 빚 갚는데 얼마나 쓸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LTV로는 3억까지 빌릴 수 있다고 나와도 이 DSR 비율이 너무 높으면 실제 대출액은 2억,
1.5억 이렇게 팍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LTV 뒤에 숨겨진 진짜 한도인 거죠. DSR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볼까요? 만약에 자동차 할부금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그냥 깎여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 도입될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은행이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 걱정해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잡는 방식이라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무슨 추가 비용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유용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기에는 상환액을 좀 적게 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소득이 오를수록 갚는 돈을 늘려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월급이 오를 일이 확실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초기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아주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싹 다 모아서 여러분이 대출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패 없는 단계별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건 정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에 주택 지분을 아주 조금이라도 소유한 적은 없는지, 혹시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잔금 치르기 직전에 대출이 거절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혼인신고 미루기 같은 전략은 법적인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은행이나 전문가와 상담한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유리한 순서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자격을 제일 먼저 확인해서 대출의 기본 골격을 딱 만듭니다. 둘째, 그걸로도 돈이 부족하다? 그럼 그 부분만 시중은행 대출로 보충하는 거고요. 셋째,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안 쓰는 신용대출 같은 불필요한 빚을 정리해서 DSR을 최적화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쓰기 직전에 내가 사려는 집이 6억 원 같은 중요한 가격 경계선을 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실패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단순히 어느 은행 금리가 0.1% 더 싸냐 이걸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내 조건에 딱 맞는 정책 대출을 찾아내고 DSR 같은 규제를 정확히 이해해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몇 년은 앞당겨 줄 수 있는 강력한 설계 도구입니다. 이 강력한 도구,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